예,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주제는요, 현근택 합의서까지 조작하나 이런 데 주제입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저하고 이제 이거 MBN의 뉴스와이드부터 상당히 그 방송을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사적으로는 절친이죠. 나이는 제가 한 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거 방송은 공적인 영역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정론을 방송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철저하게 팩트에 따라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좀 기초 팩트를 말씀드리면 현근택 변호사가 실제 성남 중원에 거기에 이제 윤영찬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이 있는 성남 중원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현근택 변호사는 이제 제주도 출신이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용인에서 나가려다가 이탄희 때문에 이탄희 판사 공천 경선도 못하고 여기 탈락한 상당히 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뺐지 욕심은 나고 그래서 이제 성남 중원으로 와서 이미 다 된 밥인데 이제 코를 빠뜨려버린 실제 이제 술을 좀 약하고 술을 몸에 좀 주사가 있는 옛날에 이제 방송하다가 채널에서 음주로 이제 큰 이게 사건이 있어서 방송을 그만둔 이런 데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송년회 때 술자리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죠. 현근택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경쟁자 중에 정치인 성남 중원에 이석주 이 자도 이제 성남에 정치하는 경쟁자입니다. 이런데 이석주라는 자가 있는데 이석주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 보통 이제 수행 빚을 하죠. 수행하고 있는 50대 이제 여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송년이니까 작년 12월에 여러 사람이 이제 있는 데서 현근택 변호사가 뭐 술이 많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뭐 기억이 안 난다는데 이미 술 먹고 기억 안 난다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재판할 때는. 술 먹고 기억 안 난다면 게임 무조건 유죄입니다. 재판은. 근데 그때 현근택 변호사가 두 명한테 뭐랬냐. 너네 부부냐. 너네 현근택은 이제 71년생인데 50대면 71년생이 많아봤자 52~53살이에요. 근데 여성도 50대면 많아봤자 한두 살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네 이런 반말부터가 문제가 있죠. 너네 부부냐? 감기도 같이 들렸잖아. 이게 뭡니까? 그리고 너네 잤냐? 피해 여성의 말에 의하면 너네 잤냐? 이런 성희롱 중에서도 엄청나게 중대한 성희롱입니다. 성희롱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 너 이게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예를 들어 목에 뭐 빨간 점이 있는데 너 어제 뭐 했냐? 남자친구하고 이런 성희롱도 성희롱 큰 건데 너네 잤냐? 부부냐? 완전히 뭐 감기도 같이 걸린데 이거는 중대한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은요 그 자체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법에 성희롱죄 이런 죄는 없어요. 원래 성희롱은 민사상의 문제거든요. 민사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게 원래 성희롱인데 형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성추행은 처벌합니다. 근데 성희롱은 말로 하기 때문에 형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도 그렇지만 이제 성희롱을 하면 당한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죠. 따라서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있을 때는 또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이런 이제 조항들이 있는데 현근택은 이제 중대한 성희롱 범죄를 범한 이게 이제 팩트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피해 여성이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결국 이제 공론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병원에서 제일 먼저 업무를 본 게 당무를 본 게 현근택은요. 이런 이제 당무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병원에서 정성호 자기 이제 좌장이죠. 사법연수원의 동기입니다. 정성호 나이는 이제 이재명보다 2살 많아요. 그러니까 정성호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문자를 쭉 텔레그램으로 받은 거죠. 주고받은. 거기에 보면 이제 현근택이가 이거 사고 치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이게 논거 아닙니까? 근데 정성호는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컷오프까지 언급했죠. 근데 이재명이가
현근택이한테 변호사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화영의 변호도 하고 이재명의 변호도 도와줬죠. 그때 이화영의 그 진술 조서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이재명한테 전달해가 이재명이 올렸잖아요. 이걸로 이제 현근택이가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현근택이가 입을 열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현근택이가 진짜 열받으면 이재명 대표가 시켜가지고 내 다 조사 갖다 줬다 이러면 이게 이재명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현근택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성호한테 문자 보낸 게 컷오프는 너무 점 찍고 심한 점 찍고 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살려주자. 이렇게까지 된 게 이제 며칠 전까지 그게 팩트 정리된 거였죠. 근데 오늘 놓은 거는 제가 이제 변호사 20몇 년 하면서 합의서 중에 피해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이런 이제 그 합의서는 처음 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석주하고 수행 여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석주하고는 합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석주는 지역 정치인이니까 자기도 이게 현근택이 국회의원 되면 뭐 성남에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뭐 이게 딜이 됐겠죠. 그러니까 현근택이가 야, 내 국회의원 되면 너 이제 도의원 시의원 시켜줄게. 한번 내 좀 살려주라. 이래가지고 이게 이석주가 합의서를 만들어 온 거예요. 합의서를. 그러면서 이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현근택이가 이제 공천 못 받는 거, 출마 못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합의서를 만들어 온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합의서에 현근택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석주 이름만 딱이 서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합의서입니까? 이걸 왜 공개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피해 여성이 강력 반발하잖아요. 피해자가 여성인데 그분이 서명을 해야죠. 합의를. 근데 그분한테는 말도 안 하고 남자 둘이가 합의했다? 이게 무슨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저는 더 불을 질렀다. 더 역효과 날 겁니다. 여성에 대해서 2차 가해가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현근택이는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현근택이도 문제지만 이석주, 이자도 황당합니다. 자기가 피해 여성의 이름도 없이 합의서를 무단으로 올려놓고요. 뭐라고 했냐면 성희롱이 아닌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로 기억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성희롱이 아닌 실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희롱을 했는데 실수라면 또 몰라도 성희롱이 아닌데 무슨 실수입니까? 실수는. 이런 궤변이고요. 그 다음에 사과가 무슨 모범적인 사과가 있고 뭐 모범적이 않은 사과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범적인 사과로 기억된다? 아니 피해 여성이 동의도 안 했는데 자기들 둘이 또 합의서 올려놓고 우리끼리 모범적인 사과했다? 또 성희롱이 아닌 실수다? 이런 황당한 이런 글을 올린 거죠. 이것 때문에 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요 오늘 또 채널의 방송에서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죠. 신조어를 제가 사자성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자성어를.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한테 제가 이제 사자성어 하나를 신조어를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뭐냐? 읍참근택. 읍참근택. 너 옛날에 제갈량이 읍참마속이 있죠. 마속을 이게 자기가 진짜 아끼던 장수 아닙니까? 근데 마속 때문에 이제 북벌하러 갔다가 대참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속의 목을 베버렸죠. 그 다음에 제갈량도 자기 스스로 강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너 이제 빨리 읍참근택, 현근택이 빨리 안 치면 이게 엄청나게 불똥이 커질 겁니다. 빨리 이게 현근택을 컷오프 시키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촉구했고, 그리고 이제 읍참 마속하고 나서 제갈량이가 자기 스스로 강등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강등하면 뭐 됩니까? 대표 강등하면 최고위원이고 뭐 한 단계 더 강등하면 뭐 그냥 권리당원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이재명 대표도 책임지라.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실제요. 진짜 좌파 민주당에서 성문제 이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운동권 출신들 전부 선민의식이 있어요. 자기가 총학생회장 앞에 나서면
모든 여성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그날게 막 자기를 이게 대단한 뭐 영웅처럼 떠받드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황당한 성추문이 얼마나 납니까? 대표적인 게 안희정이 아닙니까? 안희정이가 그 수행비서 때문에 3년 실형받고 넣었죠. 근데 이거 문자 보낸 거 보세요. 괴념치 말거라. 괴념치 말거라. 이게 뭡니까? 이게 옛날 왕들이 뭐 후궁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야, 저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거 이게 처음 봤는데요. 그 안희정이,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있잖아요. 바로 이제 박원순이, 박원순. 뭐 이게, 뭐 냄새가 어떻고 저쩌고, 막 온갖 성희롱 발언부터 추행까지. 이게 박원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거돈이 이렇게 집무실만 들어오면 그냥 추행해버리는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성희롱 중에 최강욱이가 뭐 앙컷이 어쩌고 설친다. 앙컷. 이런 데 그 발언도 있는 거고요. 정말 뭐 나아가서 여기 또 술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룸살롱에. 새천년 NHK. 그런 데 가보면 이게 룸에 아가씨들 막 둘이 끼고 브루스 온갖 이게 그 민주당이 비틀어진 이런 데 그 왜곡된 성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현건택 사건이 터진 거고요. 만약에 저는 이재명이가 야 현건택이는 내 측근이고 변호를 해주는데 내가 이게 자르면 되나? 이게 변호를 거의 공짜로 해줬거든요. 이것도 저는 뇌물로 봐요. 변호를 공짜로 해주고 싸게 해주고 공천 주면 공천 장사입니다. 이게 매관매직이에요. 문재인가 이상직이한데 뭐 사회 취업시키고 자리 준 거나 변호사가 이게 받을 돈 안 받고 변호해주고 공천 받은 거 전부 이게 매관매직 아닙니까? 그것도 이게 저는 불법이라 보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이재명이가 현근택이 우리 편이다. 항상 이재명이 자랑했잖아요. 내 편은 무죄. 그 다음에 상대편은 단죄. 우리 편은 무조건 무죄. 상대는 단죄하자 음하게. 이게 이재명의 내로남불 주특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아마 이제 그 상당히 선거에 폭망,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그 여성들이 볼 때, 야, 현근택까지 공천받냐.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아요. 국민의힘이 성남 분위기 좋습니다. 성남이 분당 2개는 해볼만 하죠. 그 다음에 그 수정하고 중원이 있거든요. 거기 장영하 변호사님이 또 수정에 있고요. 근데 중원까지 현근택이 공천만 받으라. 그러면 이게 모든 여성들이 돌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현근택이 공천해서 성남에 4개 의석 싹쓸이 하자. 이게 뭐 제 바람이긴 한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게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현근택에게 반드시 컷오프 시켜야 된다. 컷오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